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살이 찌는 이유, 그러니까 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이 몸에서 더 많이 생기는, 다른 것보다 지방이 가지방이 좀 너무 많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식단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하늘건강법 제가 책에, 그러니까 혹식생식 애동요법에 대한 혹식생식이 왜 좋은지에 대한 책을 낸 게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이 분석된 내용을 먼저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이 찌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체가 비상식량으로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굶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하는 거죠. 지방이라는 것은 이전에 혹시 뭐 생물이나 이런 데 배웠으면 이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지방이 탄수화물, 단백질이나 다른 물질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요. 남으면 지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축적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인체가 이렇게 꾸준히 옛날에 원시 시대 때에, 그러니까 부족하게 먹는 게 부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족했을 때 유전적으로 부족한, 내가 굶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비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굶어도 내가 견뎌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어디에서 갇혀서 먹지를 못해도 한 달이 더 물만이라든지 소음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견뎌내고, 뭐 단식을 할 때도 견뎌내시는 이유가 그 비상식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보온, 추울 때를 대비해서 몸이 추워져요. 이게 차가워지면 속이 어딘가가, 그러면은 그걸 보온하기 위해서 지방이 달라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구체적으로 비상식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또 비상식량 개념에서 다이어트 식단이 따로 이해가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상식량의 개념을, 그러니까 살이 찌는 이유 중에 내가 비상식량이 많이 필요하게 내가 어떤 식이요법을 하면은,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식이요법을 하면은 인체가 유에 부족했을 때, 지방이, 그러니까 인체의 에너지, 기운이, 생명력이 부족할 때에 비상식량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대인은 이렇게 먹을 게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체가 필요한 거는 질적이고 균형 잡힌, 하루에 내가 필요한 기운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골고루 된 내가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스턴트나 뭐 중간에 먹었다가 폭식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하든지, 뭐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뭐 고기나 어떤 특정한 편식을 막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럼 인체는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인체를 활동도 하고 인체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은 그거를 요구를 하잖아요. 주라고. 그러면 뇌에서 그 요구를 듣고는 안 들어오잖아요. 내가. 그러면 뇌에서 지방, 이게 제가 정의된 내용인데요. 뇌 지방 축적률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 이게 뇌에서 어떤 지방이 부족해.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해. 그러면은 나는, 오래된 뇌는, 머리는 풍족한 속에서 사는데 옛날과 같이 내가 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자가 예를 들어서 오래 굶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러면 뚱뚱해져요. 그러고 나서 한 달도 뒹굴뒹굴 이렇게 먹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가정을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내는 그 야생동물처럼, 특히 이제 육식동물과 같이 내가 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같은 내 지방 축적률이
뭐 보건소에 가시면은 이런데 인바디 검사를 하실 때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본인의 지방 축적률을 알 수 있는데 지방이 뭐 20%? 인체의 20%가 뭐 보편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중심이라고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많은 상태지만 그럼 이게 중심이라고 치면은 내가 그렇게 굶어주면요 내는 그 먹는 아무리 잘 먹고 있어도 영양과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20%대가 아니고 부족하니까 이게 25%, 30%, 40% 이렇게 이제 뇌에서 그 지방률이 올라가는 거죠. 음식이 팍 들어올 때 내가 그 정도를 축적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고서 계속해서 축적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축적률이 배로 올랐어요. 40%. 그러면은 내가 어느 날 폭식을 하든지 뭘 먹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 20%가 아니라 지방 수치를 40%로 팍 맞춰서 몸에 축적이 돼요.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보통 본인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영양이 없는 음식으로 어떤 극단적인 어떤 특정한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굶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래가 살을 확 뺐는데 열심히 뺐는데 문제는 내 지방 축적률이 갑자기 2배가 돼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계속 그렇게 지낼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뭔가를 다시 이제 기존적으로 먹든지 뭔가를 폭식을 한번 하든지 할 때 갑자기 한 번 먹었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5kg를 뺐는데 얘가 5kg 억지로 힘들게 뺐는데 갑자기 막 10kg가 찐다든지 순간적으로 평소보다는 더 5kg가 더 찌는 거죠. 그게 이 내 지방 축적률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지방 축적률을 이제 증가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단순하게 양을 줄이면 안 되고요. 양을 줄이고 싶어도 질적으로 영양이 있는 음식을 줘야 되고요. 양을 줄이지 않아도 이는 40%의 사람이 질적인 음식을 꾸준히 먹어주면 있잖아요. 양을 줄이지 않고 잘 먹어주면 삼시세끼를 잘 균형 있게 잘 먹어주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40%가 뭐 35%, 30% 오르면서 지방 수치가 서서히 몸무게가 한 달, 두 달, 1kg씩 빠지든지 0. 몇 kg씩 빠지든지 당연히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면은 칼로리를 줄인다고 살은 빠지진 않아요. 칼로리는 그대로 유지해도 질적인 음식을 내가 먹어주면은 유지가 되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하는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곡식 위주의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채식을 제가 가장 기운이 있는 오행의 균형에 맞는 곡식 위주의 채식이 가장 인체에 적합하고 균형이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기존의 음식에다가 드시는 거에다가 살을 빼려고 하는데도 그 드시는 속에다가 균형 있는 음식을 더 첨부를 해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킬로 칼로리가 더 뭐 50이든 100이든 200이든 칼로리가 더 첨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첨부된 상태에서 전혀 칼로리를 빼지 않고 첨부된 상태에서 내가 한 달, 두 달을 이렇게 지내면은 자연스럽게 지방 출전율이 줄면서 지방이 빠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다이어트 식단은 칼로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은 단순하게 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이 아니고요. 균형 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자는 게 예를 들어서 올바른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그러면 인간한테 가장 균형 있고 질적인 음식이 뭐냐? 그거는 가장 한의학의 원전이고요. 그렇게 근원적인 원전이면서 동양의학의 원전인 그 황전의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곡식이 도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보다 갈 야채는 그냥 도와준다고. 그래서 곡식, 그것도 오행에 맞는 다양한 곡식,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잡곡이겠죠. 다양한 곡식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곡식 위주의 채식, 다양한 채식 그냥 조금씩만 이것저것 조금씩만 채식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육식은 아니고요. 육식은 건강을 나빠지게 하면 도리어
이게 병이 되면서 몸이 더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늘건강법 곡식이주의 곡식생식 해동요법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카페 가셔서 네이버 하늘건강법 카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 위주의 채식을 가급적이면은 생식으로 먹어주면은 꾸준히 먹어주고만 있으면은 당연히 내 지방 축적률이 줄어들면서 이 비상식량으로서 사용했던 축적했던 그 지방이 필요가 없으니까 서서히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가 살이 빠졌다고 저보고 이제 왜 그리 빠졌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2끼의 생식을 합니다. 곡식주의 채식을 제가 직접 제조해서 만든 그 생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끼를 하고 뭐 한식도 하고요.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내지방 축적률이 너무 몸이 항상 균형 있게 음식을 넣어주니까 제가 그 인바디나 이렇게 해보면요. 저는 지방률이 얼마냐면은 6% 같아요. 보통 헬스하는 사람들이 막 대회 나갈 때 보면은 완전 지방을 없애는데 그때 8%를 유지한대요. 8%까지. 그 상태가 그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 근육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최상위 조건이라 해서 그게 8%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잘 안 빠지는데 저는 더 충족이 되니까 지방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내지방 축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요. 20%는 매우 쉽고요. 제가 보기에 건강하게 되고 계속해서 먹으면은 뭐 15%, 10% 이하로도 내 지방 축적률이 떨어지면서 당연히 몸매에서 지방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날씬한 몸매에 다이어트, 확실한 다이어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게 제가 비상식량으로서의 생각하는 다이어트 일단 좀 좋아지는 방법의 식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 위주의 채식을 하시면 됩니다. 비상식량으로서는 그 균형 있게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이 한 가지 지방이 붙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지방은 몸이 추워질 때 춥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특히 남자들 여자들 배에 살이 많이 찌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몸은 멀쩡한데 배만 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헬스를 이전에 하러 가면은 근육은 너무 좋아요. 근데 샤워를 하러 가면 다 배가 있어요. 운동을 안 빠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배는 배 속에 있는 장부가 차가워져요. 몸이 나빠지면 차가워지면 어떻게 춥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우면 제가 이렇게 겨울이면 두껍게 했듯이 보온을 하기 위해서 지방이 위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편하게 하면은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멀어서 가까이 한번 보여주면은 위에처럼 이렇게 몸이 추워가지고요. 배가 차가워진 상태예요. 기혈순환이 안 되든지 해서 배가 차가워진 상태면은 그 밑에 그림 보면은 뭐요? 지방이 이렇게 두둥 붙잖아요. 그러면은 두툼하게 붙으면은 이렇게 몸은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보온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지방이에요. 필요한 게. 그래서 이거는 위에는 전체 아까 비상식량의 다이어트는 전체 몸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원할 때 전체를 다이어트 할 때 전체 지방을 떼고자 할 때는 이 개념을 아까처럼 하시면 맞고요. 어떤 부위 다이어트는 보온의 문제,
기혈순환이 안 돼서 차가워진 부분으로 인해서 특정한 부분이 살이 문제가 생겨요. 이때의 어떤 다이어트 식단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체 몸은 날씬한데 배만 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곡식주에 채식을 해서 비상식량에 이렇게 축적률이 작아요. 그 사람들이 이미 축적률이 작은데 돈 때문인데 이걸 뭐 더 개선한다고 해서 뭐 빠질 수는 있는데 약간 빠져요. 그리고 조금 더 먹으면 이미 또 춥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보온을 하기 위해서 시방을 자꾸 달라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뱃살을 빼려고 막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은 몸이 먼저 빠져요. 맞죠? 몸이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살이 빠지는데, 왜냐면 보온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건 빠지지 않아요, 뱃살은.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면 뱃살이 빠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음식을 먹잖아요, 제가. 뭔가를 더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찌냐면은, 당연히 인체는 이 보온을 하기 위해서 배에 살이 확 먼저 찌는 거죠. 배가. 다른 데 살보다. 그래서 특정한 부위 살, 팔뚝살, 뭐 뱃살, 뭐 어디 얼굴에 어떤 특정한 살이나 뭐 목 뒤에 살이나 뭐 어떤 특정한 데 붙은 살들은 그쪽이 기혈순환이 안 돼서 건강이 나빠지고 기혈순환이 안 돼서 인체가 차가워지는, 기가 가지 않으면은 열이 가지 않아요. 체온이 그러니까 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 찐 살을 부위살이에요. 그럼 부위를 빼려면은 부위 다이어트는 이건 달라요. 부위 다이어트는 식단으로 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식단상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쪽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동양에서는 기미론이라는 경락이라는 기가 다니는 길을 이렇게 막힌 기혈을 뚫어서 그쪽을 좋아지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미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맛이 어떤 특정한 맛은 그 경락을 뚫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랫배가 쪄요. 그러면 신장방광이 문제고 등이나 엉덩이 뒷살이나 맞죠? 허벅지 안쪽 살이나 그 다음에 목 뒤나 이런 게 방광경락, 기가 다니는 방광경락에서 살이 찐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빼고 싶으면은 신장방광의 기운을 좋게 하는 맛이 짠맛의 음식이에요. 짠맛의 음식. 그게 그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강하게 내가 먹어주면은 그쪽 기가 열이 확 지나가요. 기가 강하게. 그러면서 엉덩이나 아랫배나 안쪽 허벅지 살이나 뒷목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전체 다이어트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엉덩이 보면은 쉽게 보면 엉덩이가 예를 들어서 뒤에 엉덩이가 이렇게 찐 다리가 있는데 엉덩이 뒤에 찌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찐 사람 이렇게 전체를 보면요 옆에가 이렇게 불룩하게 엉덩이 옆이 그래가 좀 이 옆살이 안 빠지는 경우에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 문제냐면 간장담낭 옆에는 담경락과 간경락이 지나가요. 두 가지의 경락이 옆쪽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옆이 차가워지면은 이쪽에 살이 확 붙잖아요. 그럴 때는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특정한 부위에 살이 빠지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는 이거는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그거는 한일카페 카페에 오시면은 부위별 다이어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맛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제 이건 다이어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럼 경락을 뚫어주면 좋아지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차가워졌다 했잖아요. 그럼 최고로 부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면서 쉬운 방법. 매우 게으르면서 쉬운 방법. 예를 들어 헬스도 할 필요 없고 운동도 할 필요 없어요. 그 방법은 배지압 온열요법이에요. 내 특정한 배에는 육장육부 장부를 다스리는 위치가 있어요. 경락이 있어요. 경혈 자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엉덩이 살이나 허벅지 안쪽 살이나 예를 들어서 뒷목이나 아랫배가 쪄요. 그러면은 신장 자리를 배꼽 밑에 신장 자리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배지압을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공이나 배지압 온열기로. 특히 이제 온열기를 쓰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면 차가워서 생긴 거기 때문에 배지압 온열기로 그냥 가만히 엎드려져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가 통하면서 살이 자연스럽게 열이 들어가서 몸에 냉기가 빠지고 체온이 그 부위에 기가 통하고 열이 확 지나가면서 매우 빨리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래서 배지압 온열기를
라고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거로 배제압을 하시면은 매우 쉽게 편하게 부위살을 뺄 수 있습니다. 뭐 운동도 뺄 수 없어요. 복근 운동하는데 뱃살도 빠지지 않고요. 팔뚝 운동한다고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위별 다이어트를, 부위별 살을 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제압 온열 요법입니다. 몸이 차가워져서, 특히 이제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기가 닿이는 길이 막혀서 열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쪽이 차가워지니까 살이 찐 거예요. 지방이 달라붙잖아요. 보온하기 위해서 옷을 입듯이 달라붙었는데 그 배에 각자의 장구를 좋아지게 하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특히 신장은 배꼽 밑에 있고, 뭐 스트레스로 인한 거는 그 다음 밑에 있고, 간은 배꼽 왼쪽에 있고, 폐대장은 오른쪽에 있고, 위장은 위에 있고, 이제 배꼽 위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위치된 자리에 어떤 부분에 살이 쪘는지, 예를 들어서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과 그 다음에 목 뒤와 등 뒤와 어깨와 이런 쪽에 뒤쪽에 살이 쪘을 때는 신장방광 기운이 약해져서 찐 거예요. 그러면은 배꼽 아래의 신장 자리를 그냥 배제압 온열기를 위에 그냥 엎드려서 아니면 자기 위에 얹고 눌리든지 엎드려서 그 부위에다가 좀 깊게 표면 말고 약간 눌려서 좀 깊게 열이 들어갈 수 있게 그 혈자리에 뱃속에 있는 혈자리에다가 열을 들어갈 수 있게 열을 넣어주면은 뜸의 효과보다 훨씬 강하게 몸 전체 그쪽으로부터 열이 들어가서 기가 강하게 경락 따라서 열이 돌면서 몸속에 있는 막힌 걸 뚫으면서 특히 냉한 거, 냉기를 경락 따라서 돌면서 몸 밖으로 빼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단주 이렇게 온열요법을 해보시면은 특징은 뜨겁게 내가 배제압 온열을 하고 있는데 몸이 한기를 느끼고 내가 어서서 춥다고 하고 막 그런 땀이 나야 되는데 반대로 추워하는 느낌이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냉기가 확실히 빨리 빠질 때, 강하게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면 되고 또 옆면이 특히 이렇게 엉덩이 옆면에 있는 살, 특히 보기가 엉덩이 뒤는 신장 방광을 좋게 하면 되고요. 엉덩이 옆면은 간장 담당이 문제예요. 그러면 간장 담당이 문제일 때는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배제압을 배꼽 왼쪽에 간자리를 하면은 확실하게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별 살은 운동과 내가 노력, 뭐 운동을 하고 뭐 칼로리를 식단을 조절하고 한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는 막힌 경락을 뚫어주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도리어 이제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건데, 직접 내가 기혈순환이 잘 되게 조절을 해주면 음식의 맛과 그 다음에 배제압 온열로 해서 직접 기혈 막힘을 뚫어주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부위별 살은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별 다이어트에 대한 더 자세한 방법이나 어떤 특정한 자리에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하늘건강법 카페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는 그쪽에서 보시고요. 혹시나 찾지를 못하면 하늘건강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기면은 그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답을 달아줄 거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원활하지 않으면은 하늘건강 나움터에다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어떻게 부위별 다이어트 할지에 대한 설명, 아니면 아까 비상식량으로서의 전체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늘건강법에서 지금 정리했던, 제가 이해했던 살이 찌는 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셔가지고 그에 맞춰서 맞는 다이어트 식단을 찾으시면은 노력한 만큼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찌지 않는 요현상이 없이 유지되면서 몸도 건강하고
날씬해지고, 예를 들어서 피부도 좋아지고, 뭐 두피, 머리카락도 머릿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몇 가지의 좋은 점들을 이득을 다 얻을 수 있는 올바른 다이어트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건강법 다이어트 방법을 이해하셔가지고 실천하셔서 건강하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